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조금 내려간 곳에 있는 가든 그로브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요.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이제 좀 쉬어야지, 남은 생은 여유롭게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었죠. 젊은 시절엔 그냥 일만 보고 달렸어요.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우면서 청소 일도 하고 케어도 하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근데도 아이들 학자금 대주고 집 융자 갚고 그러다 보니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나 은퇴 자금은 제대로 못 챙겼죠. 그래도 미국이니까 은퇴하면 소셜 시큐리티라도 꾸준히 나올 테고 메디케어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안심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은퇴해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요.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생활비에 턱도 없어요. 식료품 값은 계속 오르고 전기세며 가스비며 공과금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메디케어 보험료도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B플랜이니 D플랜이니 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크고 병원 한 번 가면 또 별도 청구가 따로 날아오고요. 그렇게 은퇴한 지 몇 달이 지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더 바빠졌달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살아갈 날 걱정. 주변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다들 은퇴하면 이제 여행 다니고 손주들 보며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그냥 버티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민 초창기엔 힘들어도 그래도 미국은 희망이 있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노후였나.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1983년이에요. 그때 제 나이 37. 아이 둘 데리고 남편 없이 혼자 왔죠. 솔직히 말하면 무모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근데 한국에선 답이 안 보였거든요. 아이들한테라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진짜 눈물 젖은 빵 먹었어요. 밤에는 모텔 청소하고 낮에는 한인 가정집 가서 간병 도우미 했죠.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고 허리며 손목이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작은 아파트 하나 얻고 중고차 한 대 뽑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주말엔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 20년이 지나더라고요. 크게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작은 집 하나, 낡은 차 한 대, 제 나름대로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는 삶을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애들도 잘 자라서 하나는 간호사, 하나는 엔지니어가 됐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는 이제 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믿었죠.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 노후를 완전히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걸 요즘 생각해요. 내가 정말 중산층이었던가? 아니면 그냥 중산층인 척 버텨온 거였나? 젊을 땐 몰랐어요. 생활비라는 게 이렇게까지 버거운 단어가 될 줄은요.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돈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게 줄기는커녕 하나둘씩 늘어나기만 하더라고요. 우선 집. 30년 넘게 살던 이 집도 집값이 오른 만큼 재산세가 껑충 뛰었어요. 예전엔 2,000불 안쪽이던 게 지금은 4,000불이 훌쩍 넘어요. 한 달에 300불이 넘는 세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요. 거기다 보험료. 메디케어라고 다 커버되는 거 아니잖아요. A플랜은 기본이고 B플랜에 D플랜까지 따로 가입해야 병원 한번 제대로 가죠. 약값은 또 따로고요. 치과요. 보청기요. 그건 다 사비로 해야 돼요. 한번 치료받으면 카드값이 훅 올라가요. 식료품도 장난 아니에요.
예전엔 50불이면 장을 봤는데 지금은 똑같은 걸 사도 100불 넘는 건 기본이에요. 달걀 한 판에 8불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미국인가 싶었어요. 전기세며 수도세, 가스비까지 전부 다 조금씩 오르는데 그 조금씩이 다 합쳐지면 매달 남는 게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요. 나오는 돈이 고정인데 쓰는 돈은 자꾸 늘어나니 계산기 두드릴수록 한숨이 나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좀 나을까?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근데 그건 또 그 나름의 걱정이 따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아끼고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활비. 그게 이렇게 큰 짐이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조금 더 준비했을 텐데 그 생각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소셜 시큐리티가 생계의 중심이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세금 떼고 나면 1200불 조금 넘더라고요. 그 돈으로 뭐가 가능하냐고요? 렌트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처럼 집이 있어도 재산세, 보험료의 공과금, 거기다 장보고 병원 한번 가면 바로 마이너스예요. 예전에 케어 일하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나라가 다 해주는 줄 알았지? 저도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는 결국 내가 젊었을 때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현금 받던 일도 많았고 풀타임이 아닌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적립된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IRA니 401k니 그런 은퇴 저축 계좌들도 있지만 그건 결국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저처럼 자영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해온 사람들한텐 그저 남의 얘기일 뿐이었죠. 결국 은퇴자금 따로 모은 것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가 거의 전부인데 그게 생활비를 감당해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카드 돌려막기, 쿠폰 모으기, 친구들이랑 음식 나눠 먹기 그게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몇 달 전에는 전기세를 못 내서 경고장이 날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진짜 밤에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래도 이걸 누구한테 말하긴 쉽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고 교회나 커뮤니티 친구들 앞에서도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속 얘기 못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요. 소셜 시큐리티 하나 믿고 은퇴 준비하면 절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통장 열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벌이는 없는데 지출은 매달 어김없이 그것도 빼박으로 나가니까요. 제 지출요? 딱히 사치하는 것도 없어요. 한 달 생활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재산세가 한 달 기준으로 300불 넘게 나가고요. 메디케어 보험료가 기본 B플랜에 D플랜까지 하면 한 달에 200불 가까이 돼요.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세, 쓰레기 수거비까지 고정 공과금으로 250불 정도 나가고요. 식료품 값이 요즘은 워낙 올라서 혼자 살아도 400불은 쉽게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줄이고 아껴도 한 달에 기본으로 2,000일 300불은 나가요.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병원 한번 가면 바로 100불, 200불 깨지죠. 그건 비상금도 아니에요. 그냥 생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 위해 버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없는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번은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꿨을 텐데 요즘은 그것도 겁나요. 어떻게든 고쳐 쓰려고 중고 부품까지 알아보고 지인 소개받아서 겨우 고쳤어요. 또 안 가던 곳도 가게 돼요. 푸드뱅크요. 정말 마지막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한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근데 또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유라는 게 없어요. 놀러갈 생각은커녕 갑자기 몸이 아파도 병원 갈까 말까부터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픈 것도 사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 아프면 돈이 드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기려고 하죠.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돼요. 젊었을 때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는데도 지금은 숨 쉴 구멍 하나 없는 삶이라니 참 서글프죠. 지금 제 생활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끼고 또 아끼는 삶이에요. 정말 어디서든 쓸데없는 돈 안 쓰려고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살아가죠. 우선 장 보는 것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코스코 같은 데 가서 한꺼번에 사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넉넉하게 썼는데 요즘은 그냥 동네 마켓 세일지부터 봐요. 달걀 한 판이라도 50센트 차이면 차 타고 10분 더 가서 사요. 스팸 같은 통조림도 예전엔 한 끼에 반 통 썼는데 지금은 반 통 나눠서 이틀 먹어요. 야채도 냉장고에 남은 거 버리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 돈이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옷이요? 지난 5년 동안 새 옷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랑 옷 바꿔 입고 인터넷에 있는 중고 장터 같은 데서 필요한 것만 딱 사요. 신발도 밑창 다 닳을 때까지 신어요. 볼품 없어도 신발이 걷는 걸 멈추게 하진 않으니까요. 외식이요? 옛날엔 교회 끝나고 점심 한 번씩 같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시락 싸가요. 어차피 밖에서 먹으면 팁까지 붙으면 한 끼에 20불 훌쩍 넘잖아요. 그 돈이면 마트에서 닭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 거의 안 켜요. 팬 하나 틀고 견디고 겨울엔 이불 덮고 양말 2겹 신어요. 그냥 그게 제 사치예요. 따뜻한 공기 하나. 심지어 인터넷 요금도 싸게 하려고 약정 다시 걸고 안 쓰는 채널 다 끊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5,070불은 줄이게 되더라고요. 지인들이 그래요. 그렇게까지 아껴야 하냐고. 근데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물론 가끔은 서글프기도 하죠.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사실 미국 이민이라는 게 젊었을 땐 참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되는 맛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고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그래 잘하고 있구나 싶었죠. 근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 되는 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일단 수입이 없다는 게 사람을 아주 작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젊을 땐 영어 몰라도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병원 예약 하나, 보험 서류 하나도 혼자 하려면 머리가 하얘져요. 문서 하나가 그렇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외로워요. 일할 땐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고객도 있고 동료도 있고 교회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확 늘어요. 아이들은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어쩌다 연락해도 서로 눈치 보이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사회는 생각보다 노인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있긴 해도 막상 병원 한번 제대로 가려고 하면 보험 복잡하고 대기 길고 문제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자꾸 위축돼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건가? 이게 내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민 오겠다는 사람들한테 꼭 말해줘요. 미국 생활 젊을 땐 어떻게든 돼. 근데 은퇴 후는 정말 다시 계산해 봐야 돼. 왜냐면 이민 와서 늙는다는 건 그 자체로 2중, 3중의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국 이민 오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나라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아이들도 여기서 잘 자라줬고 교회에서 울고 웃으면서 소중한 인연들도 참 많이 만났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이 끝이 아니고 은퇴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남편 수입만 믿고 본인은 보험도 연금도 없는 채로 사는 경우 참 많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막상 남편 돌아가시거나 상황이 바뀌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벼랑 끝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은퇴하면 이제는 좀 쉬자 싶지만 현실은 달라요. 쉴 수 있으려면 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그게 경제적인 준비든 심리적인 준비든 말이에요. 또 하나,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병원 한번 가면 돈보단 청구서가 먼저 날아오고 늙었다고 대접받는 나라, 적어도 여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오기 전에 혹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무조건 기록을 남기세요. 세금 신고 꼬박꼬박하고 401k든 IRA든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뿌리를 남겨두세요. 한쪽이 어려워졌을 때 다른 쪽이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유일하게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니까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살아보려 합니다.